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옥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누수나 화재 손해배상 시에 누구 견적서대로 돈을 물어줘야 되는지, 이런 사건에서 소송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책이나 화재를 대비한 배상 책임 같은 걸 들어두지 않는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본 사람한테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누수든 화재든 발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발생 원인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내가 돈을 물어줘야 된다고 해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나는 윗집이고 밑에 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해서 제가 밑에 집에 벽지나 바닥 등등을 가는 비용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럴 경우 맨날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윗집 아랫집 둘 다 공사 전문가는 아니니까 견적서 내는 업체를 부르겠죠. 그럼 윗집은 어때요? 최대한 조금 주고 싶으니까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섭외해요. 아랫집은요. 바닥이랑 벽지 이왕 망가진 겸에 새 걸로 이쁘게 하고 싶으니까 최대한 고급진 곳을 구해요. 그럼 이제 윗집, 아랫집이 받아온 견적서가 각자 다릅니다. 윗집은 2천만 원인데 아랫집은 4천만 원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결국 누구네 집 견적서를 정해서 공사비를 줘야 되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만약 누수나 화재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를 소송으로 간다고 하면 법원에서 이런 공사 전문가한테 감정이라는 걸 하라고 합니다. 즉 아랫집이랑 위에집이 받아온 공사 견적을 내준 업체는 둘 다 전문가인데 전문가들끼리 말이 다른 겁니다. 누구는 2천만 원이면 된다고 하고 누구는 4천만 원이나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윗집 아랫집 어느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을 그런 제3의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손해배상 소송하면서 피해자가 내가 견적서 4천만 원 받았어요 라고 해도 법원에서 그걸 증거로 잘 안 받아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제는 개편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인한테 감정 신청이라는 것을 해서 이런 누수가 발생해서 벽지랑 바닥재랑 이렇게 됐는데 복구하는데 얼마가 적정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요. 감정인은 이런 경우엔 한 2,500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법원은 대부분 그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감정인 말만 판사님이 들어준다면서 그럼 여기서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집이 오래돼서 감가상각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벽지를 그냥 벽지가 아니라 친환경 벽지로 물어달라라고 아랫집에서 주장을 하는 경우는 그건 특별 손해니까 위에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벽지값만 물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건 제가 실제 소송에서 많이 주장해서 받아들여졌던 건데요. 피해자가 이제 명품 가방에 물이 젖었다고 주장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명품 가방인지 가짜 가방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도 이제 변호사가 밝혀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에서는 항상 손해분담 공평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사고가 위에 집 입장에서는 내가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또 위에 집 입장에서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나가면은 힘들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액을 조금 깎아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제 여튼 이런저런 주장을 해서 손해배상액을 깎기도 하고 또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배상 금액이 최대한 깎이지 않도록 이런 주장들을 판사님이 판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법정에 갔을 때 그런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소송이 가지 않는 이상 누구 견적서대로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은 따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피해자가 정한 견적으로 한다 혹은 가해자가 정한 견적으로 한다라는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견적으로 해도 되고 가해자 견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윗집에서 아랫집한테 그래 그런 일도 일어났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4천만 원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공사업체는 2천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4천만 원이나 달라고 해? 라고 하면서 합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 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가면 소송에도 돈과 시간이 들죠. 변호사 비용도 들고 법원에 내야 되는 인지송달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적 차이가 몇백만 원 수준이라면 반반 양보해서 합의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런 거는 소송으로 가면 잘못하면 소송 비용만 더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견적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면 감정을 잘 받는 경우 견적 금액을 일단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소송으로 가면 건물이 오래된 경우나 아니면 인테리어가 오래된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금액을 깎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또 손해분담 공평 원칙에 따라 20%에서 30% 정도 손해액을 깎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소송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어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보험사와 관련된 일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런 누수나 화재 손해배상 케이스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보험을 들어두면 그냥 보험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해주는데 보험을 안 들어주면 내가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만약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다행히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꼭 가입하면 좋은 보험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걸 보시고 미리 큰 사고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방금 말씀드린 영상에 나오는 보험 다 들었고 특정 보험사를 광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믿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